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공지를 늦게 띄웠는데 두 분이나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야, 지금 두 분은, 얼굴을 안 보여주셔도 돼요. 뭐 얼굴을 더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두 분은 지금 포스코 면접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채팅창에 쳐주세요. 아닌가? 잘못 들어오셨나? 둘 다? 들어보겠다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 우리 아이폰과 유저님. 예. 우리 진짜 취스쇼의 익명이니까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취스쇼의 첫 번째 방송, 어떻게 보면 베타 테스트일 수도 있는데, 채팅창에 뭐 안 쳐주시나요? 아하, 맞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무튼간 잘 오셨고요. 오늘, 비록 우리가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다른 여타의, 처음이에요? 오케이. 여타의 방송들과는 질적으로 확연히 틀린, 확연히 다른 그런 방송. 이거 또 들어오시네. 신기하네요. 아무튼간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좀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이제 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 진짜 포스코 전문가 우리 유재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네, 이 세 분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정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높게 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면접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형태가 있을 텐데 우리 유 대표님이 포스코 면접의 특징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네, 복잡하게도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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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네, 네. 지난주에 보신 분도 있고, 이번 주에 보실 예정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음소거 안 하신 분은 잠깐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음소거를 좀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일단은 포스코 면접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합숙 면접으로 못하지만 예전에는 뭐 합숙으로 했었죠. 근데 뭐 요즘에 다른 기업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을 가져가는 그 기업의 면접의 경우에는 공통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도 포스코를 또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네, 이어진다는 것은 좀 힘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실제로도 힘든데 잘 버티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면접 경험이 있는 분들도 오늘 들어오신 분이 있을 텐데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유형은 4시간 내에는 끝내잖아요. 그죠? 근데 유형이 3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버티라라고 하는 거고 지금 안내를 받으신 것처럼 유형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 잠시 후에 상세하게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잘 버티시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버티라는 게 뭐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니까요. 우리 다른 면접도 보면은 중간에 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날 음, 되게 힘들게 한다. 난 음, 지금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음. 지금, 내 자신을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 면접은 생각보다 압박이라든지 이런 건 좀 덜하고 그냥 뭐 질문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거 주는 것 같지 않던데요? 예, 예, 맞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음, 삼성전자 인성 면접은 이제 임원 면접이 보잖아요. 음, 그러면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대체로 피드백을 들어보면 좀 무서웠다. 아니면은 음, 내가 디펜스하기 어려운, 내가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물어봤다. 이제 이런 것들 음, 좀 많이 있죠, 사실. 음, 근데 뭐 포스코는 그쵸, 좀 부드러운 편이고, 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날카롭게 평가하는 그런 음.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이제 아무래도 뽑는 그 규모 있잖아요. TO가 몇 네. 명 정도 뽑아요? 글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음,
보통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재계 6위죠. 재계 6위임에도 불구하고 대졸 사원들을 그렇게 많이 뽑진 않습니다. 뭐 사실 삼성전자나 LG, 뭐 SK 하이닉스 등이 또 워낙 많이 뽑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뽑진 않고 그 포스코 자체로만 봤을 때 그룹사 말고 포스코에서는 계열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룹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룹사 제외하고 포스코 자체로만 봤을 때는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통계도 실제로 데이터 봐야겠지만 뭐 한 150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뽑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은 규모죠. 그 중에서 포스코가 몇 명 뽑는 거예요? 그게 포스코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룹사 합치면 더 많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한 150에서 200?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경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마 포스코 준비하는 분들은 뉴스나 뭐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도 봤겠지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포스코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뭐 제조업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전자 쪽이나 최근에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제품의 수요가 좀 늘어난 부분 쪽은 괜찮지만, 반면에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 있어서는 포스코도 역시 어렵고,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에 있는 다른 글로벌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은 기업은 조절하죠, TO를. 근데 하반기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하반기에서 갑자기 뭐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또 기대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3분기 때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던데. 상대적으로 잘 나왔다고 봐요, 저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에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략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늘 그래왔지만 위기가 기회다. 이때 우리 철강 본연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글로벌 철강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그 150명 정도 뽑는 데에서 그냥 우리가 상하반기 합쳐가지고 150을 퉁으로 칩시다. 그러면은 뭐 하반기라고 하면 절반이라고 친다면 그 절반 되는 규모에서 제일 많이 뽑는 쪽은 아무래도 생산기술 쪽이죠. 그렇죠. 엔지니어가 제일 인원이 많은데, 그렇죠. 그냥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이 한 150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더 적게 뽑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적체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 엔지니어는 또 다르죠. 엔지니어는 그렇진 않고, 오히려 중간층이 없고, 그다음에 뭐 위와 아래도 탄탄하진 않고, 워낙 이제 뭐 인원이 원래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는 경기가 또 안 좋기 때문에 올해 뭐 특별히 더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 더 적을 것 같고요. 생산 기술이 아무래도 좀 제일 많고, 일단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서울 사무소, 그다음에 포항제철소, 그리고 광양제철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본사는 포항에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 사무소라고 부르는데, 포항제철소가 한 6천에서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양제철소가 한 8천, 7, 8천 정도 되고, 서울 사무소가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한 3년 동안 서울 사무소의 규모를 좀 심플하게 만들려고 하는 회사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는 아마 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소라고 해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많이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고졸, 초대졸 플러스, 그러니까 현장 플러스, 그리고 대졸 사원 포함한 거고, 물론 포스코가 작년부터는 대졸 지원도 현장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포함된 그 인원의 어떤 정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졸 사원들이 사실 대단히 많지는 않고요.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라서 대단히 많이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생산 기술이 제일 많습니다. 몇 프로 거의 제일 많죠? 한 80% 돼요? 전체를 10으로 본다면? 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의 80%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해요. 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포스코는 경영 지원이나 영업 쪽 말고는 거의 뭐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생산 기술 쪽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현장 중심이고, 뭐 제조업의 핵심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현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뭐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 규모 자체가 크고,
거기에서 대부분 대졸 사원들은 관리직으로 일을 하는데, 필드라고 하죠. 현장, 생산, 조업 부서. 여기에 이제 엔지니어들, 말씀하신 생산 기술, 그다음에 뭐 설비 기술 이쪽에 제일 많이 뽑고, 그다음에 공정 물류, 우리 생산 관제과라고 하는데 그쪽.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원 부서라고 하죠. 그 지원 부서가 뭐 인문상경 계열 직무도 포함하고 그 외에 모든 부서를 다 지원 부서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생산 기술 대비 다른 비율이 아무래도 생산 기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면접 얘기를 좀 하면 어떻게 뭐 면접 관련해서 자료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오늘 없죠? 질문을 좀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제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 저도 검색을 좀 해서 제가 공유를 같이 좀 볼게요. 이것은 자비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좀 네.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같이 좀 볼게요. 네. 프로세스가 이제 1차 면접이 PT 면접이가 AP라고 하더라고요. 포스코에선. 네. 예, 그래서 뭐 Analysis and Presentation. 그다음에 2차 두 번째가 이제 ST 면접. 이번에도 토론 면접은 안 보죠? 하반기 때. 네. 올해 상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특징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실 GD는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뭐, GD는 평가하고자 하는 게 좀 명확하게 좀 뽑아내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사실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원자들을 판단하기에 제일 좋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두 개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우리 유 대표님은. 네, 저는 좀 더 복잡하게 했죠. 저는 ST1, ST2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또 그거 1, 2로 나눴더라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전공 시험을 필기로 보고 그걸 들고 들어가면 연구소에 박사님이 있었어요. 연구소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어려운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그냥 혁신의 용광로는 이번에 안 보나?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계속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 이제 뭐 아시겠네. 알겠습니다. 봉사활동, 그다음에 혁신용광로, 그다음에 에세이 세 가지는 뭐 계속 가고 있는 거. 대단하니 진짜 많이 본다. 아마 그러면은 오늘 들어오신 분이 안내 받으셨을 건데, 그죠? 네. 그러면 이 PT 면접은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의 PT 면접은 다른 대기업의 PT 면접보다는 약간 양의 측면에서는 조금 적다고 보고요. 자료의 양, 자료가 주어지는 PT 면접인데,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들으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PT 면접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이나 직무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 경우. 뭐 이때도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두 번째 경우는 주제와 자료가 함께 주어지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포스코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바스켓 유형이죠. 조직 상황이 똑같이 제시가 되고, 뭐 하나는 팀장님한테 메일이 하나 오고, 거기 첨부 파일이 한 3개 있고, 또 과장님한테 메일이 하나 오고, 거기 첨부 파일이 한 3개 있고, 그 상황에서 뭐 문제를 해결하시오, 보고하시오, 뭐 이런 건데, 포스코는 두 번째 유형이죠. 그래서 자료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여기 말 그대로 AP, 애널리시스 분석하고, PT 하시오. 라는 유형으로 일단은 유형 정리는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자료가, 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런 자료예요? 아니면 실제 현업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좀 더 많이 나와요. 현업은 잘 안 나오고, 대표적으로 경영, 인문상경계열과 이공계열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공계 분들도 그런 뭐 전략 같은 거 그런 걸 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인문상경계열에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근데 문제 해결인데 데이터가, 경영 데이터가 포함된 그런 문제 상황, 그런 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감으로 아니면 나의 추측으로 한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문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내에서 거기에 기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게 초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료가 주어지는 PT 면접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항목이 논리적 사고인데, 논리적 사고를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자료를 잘 활용하는가. 이제 그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지금 다른 PT 면접 보셨거나 아니면 준비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자료의 양이 꽤 많죠. 그게 좀 관건이고, 여기에서의 팁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A4 용지 2장 줍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은 최종 제출용이고 한 장은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데 첫 번째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 A4 용지를 주어진 자료를 빠르게 요약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목차와 근거와 수치와 예시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한번 보면은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주어진 시간 30분인데. 그래서 첫 번째 A4 용지에 이렇게 정리를 빠르게 하고 이걸 가지고 또 빠르게 두 번째 A4 용지, 최종 발표할 A4 용지, 제출할 A4 용지를 구조화하는 거. 그게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조화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목차를 갖고 있고 각 목차의 하위 요소로 주어진 자료를 잘 활용하는 거.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강원도 양양에 리조트를 건설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경영 실적이 이렇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2인실은, 4인실은, 뭐 가족실은 몇 프로 정도 점유가 됐고 어떻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죠. 이 상황에서 상황 1, 뭐 문제 1이자 상황 1이죠. 경영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조트 후문에서 쓰레기 소각장 근처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PT 면접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창의성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죠. 논리,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시켜보는. 발표를 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보고해 보세요. 맞아요.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해 보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PT 면접 볼 때, 여기 아까 보니까 이게 시간이 몇 분이더라? 6분 발표죠, 6분. 네, 6분 발표 준비 30분이면 이거를 쓰는 것만 막 친구들이 쓰는 것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PT 면접은 말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써서 특히 오프닝은 저는 그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해보라고 해요. 네. 단적으로 말 못하는 애들이면 그냥 15분은 준비하고 15분은 계속 말 연습해라. 어차피 말하다 보면 뭐 생각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PT 면접은 준비 시간 30분 동안 발표하는 연습이나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면 망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율은 저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작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분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5분. 발표 연습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 지금 안정현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5분 발표하는 동안 생각이 들어와요. 이따 발표할 때 이 얘기도 해야겠다. 그리고 이따 발표할 때 여기를 좀 강조해야겠다.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텐데 그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뭐 20분에서 25분 동안 대단히 창의적인 방안 이거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준비 시간 동안 발표하는 준비를 시뮬레이션 하라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 6분이라는 것은 5분도 아니고 6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5분도 마찬가지지만 채우셔야 돼요. PT 면접은 시간을 덜 채울수록 Q&A가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디펜스하기 또 어렵죠. Q&A가 적어도 10분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표 시간 6분을 잘 채우셔야 되는데 채우는 방법은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이 준비하는 시간 5분을 포함해서 시간을 쪼개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자기소개와 주제소개와 목차소개와 어떤 뭐 특정한 점을 하나 언급하면서 1분을 쓰고 그 다음에 개요를 또 1분을 쓰고 본론 3분 얘기하고 마지막 1분을 쓰겠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정해놓고 연습을 하셔야지 6분을 조금 더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면접장 들어가면 뭐 결의를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인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PT 면접하면 머릿속에 내가 방안만 무조건 빨리 하겠다라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빨리 하게 되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망해요. 당연히 이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는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할 때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생산 기술 직무 지원자 유재천입니다. 그렇지. 두 번째 주제 소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다음에 세 번째 목차 소개 이 세 개는 솔직히 진짜 쉽거든요. 근데 이때 보통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바로 넘어가거나 이제 하는데 이때 굉장히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일부러 천천히. 그래서 맞아. 이때 면접관에게
충분한 자신감과 약간의 이제 자신도 긴장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유를 좀 갖고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면접관도 좀 그 워밍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도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바로 개요로 넘어가거나 본론 넘어가지 말고 제 추천은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나 찍고 넘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리면 그 보통 이제 면접관이 제일 먼저 이제 질문하는 게 보통 질문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질문과 공격하는 질문이 있는데 공격의 첫 번째는 논리적 취약성이에요. 왜냐하면 논리를 평가하는 게 또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네 가지 목차로 구성한 이유는 이라고 해서 내 논리를 먼저 디펜스하는 거 이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특정 강조점을 먼저 시작해도 돼요. 저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분석을 했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 얘기를 잘 들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게 좀 포인트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망해요. 망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 이런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면접관은 앉아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루 종일 들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아니면 달리 화법이라도 바꿔서 저도 그래서 뭐 하라고 할 때는 그냥 오늘 내가 가장 강조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면접관이 그걸로만 들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PT 면접 들어갈 때 특히 뭐에 대해서 뭐 뻔히 설명을 하고 이건 나도 알고 쟤도 알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창의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본다면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거에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PT 면접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에 하나씩 주제를 선정해서 보는 것도 좋을 텐데 저는 평상시에 구조화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은 왜 뽑아야 되냐, 왜 지원했냐 모든 우리가 일반적인 답변에도 구조만 잘 갖고 가면 얘기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건 PT 면접이니까 PT 면접일 때만이 아니라 모든 면접을 그렇게 준비하시면 그리고 우리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그러니까 면접 때는 사실 우리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뻔하잖아요. 너 뭐 어떻게 생각하니? 너 해본 거 있니? 그러니까 생각과 사례밖에 안 물어보니까 말할 수 있는 구조는 어차피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대신에 이제 PT는 거의 이제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생각을 물어볼 때는 저는 이제 프렙 구조라고 하는 걸 쓰라고 하거든요. 포인트, 리즌, example, 포인트 이거예요. PT 면접이 내가 주장하는 바. 그다음 내가 왜 그런지 이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유를 사례를 갖다 붙이는 거고 마지막 주장이니까. 그래서 평소에 프렙과 스타로 자꾸 연습하는 연습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들어왔다. 생산기술직에도 PT 면접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공통이죠. 이거는 공통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그 생산기술직에도 지금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인문상경과 비슷한 그런 유의 질문. 그러니까 어떤 삼성처럼 문제풀이 같은 그런 질문이 아니란 거죠? 그렇죠. 예. 어차피 ST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PT 면접은 전공 주제가 나오기보다는 약간 일반적인 문제 해결형 주제가 통상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실전에 가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기존에는 그랬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PT 면접은 지금 포스코 유형을 보세요. 딱 ST하고 PT밖에 없잖아요. PT에서 점수를 더 따셔야 돼요. 나는 원래 PT 이 정도 하니까 가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PT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딸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외에요.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 보면 PT 잘하는 사람 진짜 잘하고요. 보통은 대부분 보통이고 그치. 진짜 못하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몇몇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다라는 건 그런 거죠. 이거는 점수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획득을 하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도 첨언을 좀 드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비슷한 주제를 들어와서 계속 발표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삼성에서 반도체 8대 공정 계속 발표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원래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 주거나 내가 강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시뮬레이션 할 때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책은 비슷할 거거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중간에 정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중간에 강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작하면서 한번 때리고 가는 거. 근데 그걸 중간에 어떻게 또 몇 번 때릴 것인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구조화 말씀하셨는데 구조화는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지원하시는 분이 보고서를 많이 써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고서처럼 쓰셔야 되고 보고하는 면접이죠. 그래서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보고서 목차, 문제 해결 보고서 목차, 뭐 인문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경영 전략 보고서 목차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좀 미리 학습을 하시면 빠르게 구조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그 목차로 할 거고 어떤 걸 구성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PT 면접, 모의 면접 해보면 이것도 좀 있어요. 이제 특정 강사님이 어떤 목차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쥐약이라고 생각해요. 그 조금 더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절하게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고 학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저는 PT 면접 되게 디테일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몇 가지만 말 나온 김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준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말씀드렸어요. A4 용지 2장과 시뮬레이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면접관은 발표하는 사람보다 발표 자료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고서처럼 당연히 써야 되는데 보고서가 보통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하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있고 목차가 있고 목차에 대한 하위 요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목차를 몇 개를 무엇을 구성할 건지가 일단 중요하고 이게 이제 체계성과 논리적 사고를 평가하는 거죠. 체계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목차의 하위 요소를 보면 거기에 근거나 수치나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주어진 자료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PT 면접 구성하신 분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 머릿속에 논리가 있으니까 심플하게 키워드만 해서 내가 발표만 잘해야지.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면접관은 발표 자료를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괜히 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잘 구성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곳은 뭐 광고의 A 직무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 매핑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가능한 보고서 형태로 하시는 게 또 포스코는 좀 맞는 편이고 그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이거는 뭐 다른 기업의 자료가 주어지는 PT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표 형태로 좀 정리하는 거. 왜냐하면 데이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공장을 A국가, B국가, C국가 중에 어디에 뭐 설립하겠는가. 그런 거 데이터 다 정리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대부분 자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표로 정리하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표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A4 용지 하나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볼펜 한 자루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차를 밑줄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박싱을 좀 한다거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를 간단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간단한 그래프 그린 것도 괜찮아요. 2018년 대비 2019년 몇 프로 상승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똑같은 우리가 시간 주어주고 기업 분석하고 직무 분석 해보라 하면 완전 다른 퀄을 친구들이 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를 좀 접하거나 써봤던 친구들은 딱 보면 회사에서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디테일, 작은 차이가 얘는 좀 뭔가 일을 해본 애 같다. 센스가 있다. 그게 참 크죠. 좋은 인상을 받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표 자료도 네. 중요하다. PT 면접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면접이 이제 인성 직무잖아요. 뭐 인성 질문이야 어떤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서 뭐 뻔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직무 면접이 아무래도 생산기술 쪽에 친구들이 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어떤 질문들이 나와요? 직무 면접에는? 인성은 나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 관점의 질문 그리고 직무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직무를 뭐 너 이거 뭐 하는 건지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예, 일단 직무부터 보면 직무는 당연히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직무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직무에 대한 전공이나 직무 측면에서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 이거는 이제 철강 산업이나 아니면은 금속 또는 재료 이런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재료 과학이다. 그러면 이제 재료 과학에 있는 전공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 기술에서 현장과 관련된 어떤 이슈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지원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좀 더 나에게는 유리한 거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특정해서 물어보는 거.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관련해서 준비한 노력 과정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원한 직무에서 본인의 비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특정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무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업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그 지원한 그 이력이나 자기소개서가 기본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가치관이나 역량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또 물어보는 게 포스코의 좀 특징은 회사에 대해서 꽤 많이 물어봐요. 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단골 질문이죠. 포스코의 강점 세 가지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이 필요하네. 충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기업 분석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당연히 좀 분석적인 느낌이 들도록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아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 이 생산 기술이 진짜 뭐 하는 건지 네. 잘 모르시잖아요. 생산 기술이 좀 뭐 하는 거 들어가면 니네 무슨 일 한다.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하는 겁니까? 아주 많은 일을 하는데요. 네. 근데 아마 포스코 생산기술 준비하신 분들은 적어도 직무 관련된 뭐 특강이나 교육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예를 들어서 프랩법으로 설득한다라고 하면 내가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예시를 제시할 때 뭐 무엇이 중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올 때, 예시가 나올 때 내 근거와 예시도 있겠지만 상대와 관련된 근거와 예시를 먼저 제시해야 그 사람을 설득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연결을 하실 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이 좀 더 알아보고 그거 가지고 연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현장과 소통을 잘합니다. 대학교 때 어떤 경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현장과 소통을 준비하는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준비하는 소통이란 막연한 소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소통은 누구나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작은 의견이라도 좀 듣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개선점으로 발굴될 수 있을지 데이터 측면에서 또 현장의 다양한 노하우 측면에서 분석해서 새로운 개선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간단하게 지금 해봤는데 이런 상대방 얘기를 터치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의 생산 기술은 생산 관리, 품질 관리 둘 다 합니다. 둘 다. 그래서 이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생산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다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의 핵심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4M이죠. 예,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관리. 그 관리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 스케줄은 대부분 다 정해져 있고 그걸 이제 또 조정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볼 수 있고 생산 실적이 목표 대비 떨어졌으면 왜 떨어졌는지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떨어졌는지 분석해서 보고하고 하는 과정. 이게 반복적인 일이고 또 현장에 라인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입장에서 트러블 슈팅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인데 저는 트러블 슈팅을 잘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트러블의 예시가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조업의 트러블의 가장 치명적인 생산 트러블은 라인 정지예요. 라인 정지. 근데 라인 정지하는 원인이 뭐 설비적인 이상, 기계적인 이상, 전기 제어 계측적인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개 예를 들어주면서 이제 그거 하면 당연히 뭐 치명적이죠. 생산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트러블슈팅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일이 생산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 신소재 아무래도 신소재가 많이 가잖아요. 예. 신소재는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생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스코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생산 기술 중에서 생산과 품질을 나눈다고 하면 품질이 메인이에요. 실제 업무는. 왜냐하면 생산은 현장에서 해요. 현장에서. 아니까. 현장에서 그 오퍼레이터 분들이 교대 근무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월별, 주별, 일별, 교대 근무 조별 목표가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 관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약간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 약간 뭐 정해져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중요한 건 생산은 잘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라인이 이렇게 정지됐을 때 어떻게 빠르게 조치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덜 나오게 할 것이냐 이건데 생산 관리는 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현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측면에서 좀 현장이 더 중심이고 메인이고
생산 기술은 실제로 많이 하는 일은 이제 대부분 품질 관리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제품별로 나뉩니다. 제품별로. 담당하는 제품이 다 다른데, 거기에서 또 주로 발생하는 결함이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고질 결함이라고 하죠. 어느 제조업을 가든지 있는데, 그 고질 결함을 잘 하겠다고 어필하시는 게 좀 좋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어떤 뭐 태도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하겠다라는 게 좀 필요한데, 실제로는 현업에서는 품질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함이 이제 왜 나오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데이터의 개수가 수만 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계속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새로운 조건으로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AI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다 하진 않고 약간 몇 개의 방식을 좀 추천하는 형태, 뭐 이런 게 조금 더 고도화된 측면인데, 아직까지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 AI는 자동화를 좀 더 플렉서블하게 만드는 정도, 그 정도라고 포스코는 볼 수가 있고, 대부분 좀 시행착오를 조금 더 덜 하도록 계속 분석하고 새로운 조건 테스트하고, 이게 사실은 좀 반복적인 업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소재는 들어가서 어떻게 품질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네. 포스코에서 생산 관리라는 것은 현장이고, 실질적으로는 다 품질 관리한다. 품질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공별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가서 품질하는데 품질에서 맡게 되는 게 다 다른 건가요? 부서별로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TO는 있죠. 근데 이제 현장에는 기계도 있고 신소재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전자도 있고. 전기전자. 근데 전기전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생산에는 전기전자는 설비 기술 중에 EIC 기술부라고 있어요. 전기 계측 제어 그쪽으로 많이 가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포스코 인사팀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가면 새로 배워야 돼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런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생산 기술 말고 그 설비 기술에서는 나눠요. 기계, 전기, 전자 이건 나눠요. 근데 필드, 근데 여기 부서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선, 제강, 압연, 그러니까 열연, 냉연, 도금도 있고, 포항에는 선제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워낙 현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론 TO는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는데 어차피 가면은 뭐 신소재든 기계든 똑같이 품질 담당해요. 근데 제품별로 나뉘는 거고, 예, 그쵸. 전기 계측 제어 EIC 기술부라고 하는데, 예, 그쪽으로 갑니다. 보통 현장에는 거의 없어요. 현장에는 한 거의 5%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근무했던 부서는 광양제철소의 열연 부서, 우리 열관 아들 부서인데,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다 대부분 품질 관리를 해요. 중간 관리자 되기 전까지는. 중간 관리자는 이제 품질을 약간 총괄해서 관리하고, 그 이상 되면 공장장을 하는 건데, 그 현장에서 제어를 직접 해야 되는 그 생산 부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열연 부서였고, 그래서 저의 부서에서는 전기전자공학과가 일부 있었는데 정말 극소수고 5% 미만이고, 그 외에는 기계가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신소재 뭐 원래 많고, 거기가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공 측면에서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또 그럼 질문이 있으세요? 제가 그럼 먼저 질문 드리면, 그러면은 우리 유 대표님이 봤을 때는 이 생산 기술 쪽을 지원하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 같아요? 저는 그 역량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러분 뭐 인성은 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아니라 조직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노력할 것 같고, 근데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제가 만난 대부분의 취업준비생 분들은 생각보다 직무에 대해서 많이 모르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안 다져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다른 지원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좀 제시할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뭐 그냥 직무 이해도뿐만 아니라 직무 준비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역량 또는 그 역량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다라는 연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태도 측면에서는 좀 지독한 끈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요. 오늘 만들어진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제 52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요. 그리고 경쟁력도 있고, 우리 WSD 평가 연속 10년 세계 1위인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발생했던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끈기를 갖고 계속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을 봤을 때 계속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저근속 사원의 좀 그 적응이 또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근속 사원이 될 거예요. 신입사원은 저근속 사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 끈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포스코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그거 있는 거예요. 힘들었던 경험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 저는 끈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입사한 분들이 많이 나가요?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적게 나가죠. 근데 그 적게 나가는 게 음. 원래 적게 뽑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그럼 왜 나가지? 힘든가, 일이? 일이 힘든 것도 있죠. 그리고 약간 음. 보수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통적인 제조업이니까 조금 수직적인 구조도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제조업의 뭐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쵸. 포스코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6년 근무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하고요.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그냥 뭐 일을 해야 되면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이렇게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닌 것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회사의 저력도 있는데 나가는 이유를 꼽자고 하면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작년부터 주 52시간 한 이후로부터는 야근이나 뭐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어, 지금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거든요. 근데 52시간 지켜야 되니까 이거는 많이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야근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사실 엔지니어의 숙명이기도 하죠. 나중에 어쨌든 공장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전히 밖에 나가서도 아쉽지만 공장장에 대해서 회사가 훨씬 더 큰 메리트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그 들어 포항이랑 광양에서 사는 건 어때요? 살만해요? 그렇죠.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지방 근무에 대한 좀 어려운 점인데 음, 포항이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광양이 한 20만 좀 넘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외롭죠. 네, 외롭고 지방 근무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보다는 돈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 각자의 직업 가치관이 또 다를 수 있는데 또 음, 중요한 부분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 근무가 쉽진 않으니까. 네. 아이고. 아, 그리고 여자도 뽑아요, 많이? 많이 뽑죠. 네, 많이 뽑아요. 음, 확실하게 많이 뽑아요. 음, 이거는 기존에 계속해서 여성 엔지니어를 좀 늘려가고 있는 정책적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음,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도 여성 엔지니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음, 그게 이제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었고 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성 엔지니어가 남성 엔지니어에 비해서 일을 못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일 잘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현장과 더 친화력 있게 일도 잘하고 그래서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가 질문 들어왔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질문엔 누구나 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원자가 평가자한테 보여주는 그 에너지란 게 있을 거예요. 느낌이란 게. 예, 거기에서 얘는 좀 자립심이 있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 친구가 있을 거고 말만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테니까 저는 라이프님은 제 생각에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뭐 내가 그렇게 혼자 뭐 떨어져서 살았던 사례도 얘기해 주면 좋은데 보여주는 모습에 있어서의 좀 그런 것도 좀 비언어적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을 주는 거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 근무에 대한 질문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90% 이상 물어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뭐 퇴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포항, 광양 중에 광양을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걸 한번 좀 검증하려고 하죠. 물론 나중에 검증을 또 해요. 신입사원 교육 끝나면 그때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이제 그것도 나누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일단 막연하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이거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질문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디펜스할 준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포항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광양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조사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가 뭐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살기 위한 뭐 플랜도 뭐 구성해 봤다. 일단
1년부터 3년까지는 어떻다, 3년부터 5년까지는 어떻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겠죠. 그냥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잘 살 수 있어요 하는 거는 설득력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몇 개 좀 더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 시민, 이거 중요하죠. 포스코는 그 회장님이 다 평사원 출신이 다 회장이 그동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회장님이 될 때마다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또 업적과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게 무조건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회장님들도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컨셉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권오준 회장님은 다시 그러니까 그 전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정준영 회장님이 너무 여러 가지 소재 사업을 했다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다시 권오준 회장은 철강 본연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포스코 더 그레이트, 이제 그걸 컨셉으로 가져갔죠. 근데 지금은 최정호 회장님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상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 시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회장님이 이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지금 기업 생태계를 봤을 때도 이 CSR 측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갔을 때 뭐 인재상이나 아니면은 기업의 비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뭐 공부를 세세하게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숙지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물어봤을 때 이제 설명은 당연히 해야 될 수 있는데, 설명만 해서는 절대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는 없고, 한번 고민해 본 걸 가져가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기업 시민의 구체적인 역할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생은 이렇게 재정해 보거나, 이 상생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또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포스코가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이 어떻게 좀 더 가면 좋겠다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포스코 건설에는 실제 이 질문이 있잖아요. 자소서에도. 예. 기업 그래서 시민은, 그리고 요즘에 가장 좀 핫한 게 지속 가능 경영, ESG. 좀 그것도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것, 그걸 이제 물어볼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제안 같은 것도 좋은데, 저는 여기도 포스코가 이러이러한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나는 이런 쪽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해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금 요거 본 거에서 했고, 회사 적합도, 포스코는 어떤 사람을 좀 좋아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충성도가 좀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성도. 그러니까 너무 센 사람을 그렇게 당연히 좋아하진 않고요. 그쵸.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천재를 선호하기보다는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충성도라는 게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참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되게 우직하면서도 묵직하면서도 회사가 가려는 방향을 잘 따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는 진짜 니네 회사로 오고 싶으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진짜 PT 면접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게 다 티가 날 것이고, 그렇죠. 말로만 그냥 니네 회사 들어가려고 지원했다라고 하는 건 보이니까, 저는 그런 어떻게 해야 보일까를 고민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얘기 만들고 해보면 여러분들의 눈빛과 자세가 그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어딜 가든 합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죠. 충성도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들으신 분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은 진실성과 순수함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샤이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아마 듣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키워드를 좀 하나하나씩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묵직한, 다음에 든든한, 잘 따라올 것 같은.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샤이해서 소극적이다. 그런 사람은 또 좋아하진 않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겠네요. 또 질문 있어요? 하나 있네요. PAT부터 면접까지 점수가 이어지나요? 그거는 몰라요. 이거는 뭐 기업에서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업에서 조절하겠죠. 네. 근데 저는 웬만한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모든 점수를 합산해서 하진 않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면접에서 뽑겠다고 하면 뽑는 거지 뭐. 맞아요. 일부 공기업에서는 저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뭐 세세하게 꼴등으로, 저는 그런 얘기해요. 내가 꼴등으로 면접
그 올라갔다 할지라도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게 면접입니다. 그게 네. 면접이니까. 네. 그렇죠. 일부 공공기관에서 같이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채용 공고에 아예 그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언제 그리고 그걸 다 제일 합산하고 중요한 있어. 건, 그렇죠. 그러니까 배수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저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 오늘도 잘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면접 직전까지는 좀 빡세게 준비를 하시되 면접이 가까워질수록 심플하셔야 돼요. 그래야 맞아. 자신감 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여러분? 야, 우리 오늘 취스쇼 첫 방송에 세 분이나 들어와 주시고. 정은 씨는 질문 없어요? 정은 이번 씨. 면접이시는 것 같은데. 질문 없어요? 좋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 유 대표님 네. 포스코 면접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네. 있어요?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네. 짧게 느껴지는데, 예, 우리 질문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먼저 볼게요. 사회 충성도가 중요하다 하신 건데, 재취업 그리고, 하시는 분인가? 감점이 있나요? 이거는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입사 지원서에 우리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거, 거기에 경력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포스코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아마, 근데 보통은 2년 미만은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거잖아요.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물어볼 확률이 높진 않죠. 그래서 이제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공백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지금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디펜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충성도가 중요하니까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보다는 이제 어떤 유형의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근거와 예시로 설득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퇴사자 후 재취업을 하시는 입장인가 보네. 근데 원래는 회사가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이게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CJ 같은 경우에도 절대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다 받아주고 뭐 신세계도 다 받아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좀 기업들이 변하고 있는데 글쎄요 포스코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좀 보수적으로 그죠. 이게 뭐 노출이 돼서 무조건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잘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근거를 대느냐가 중요한데 당연히 너무 솔직하게 민감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거 그럴 수는 있겠다. 면접까지 올렸다는 거는 뽑을 수도 있겠다는 소리네. 자세 태도가 되게 중요하겠다. 배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경우에는 포스코 얘기를 더 분석적으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 오기 위해서 그랬다.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이게 뭐 내 학점 낮은 거나 그런 것처럼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하고 싶었던 일도 제대로 몰랐고 적응도 못해서 그만뒀고 그래서 왜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솔직히 느끼신 대로 얘기해 주시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지원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이제 진짜 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걸 보고 면접관 분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솔직함 뒤에 포스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강점이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근거를 회사 지원 동기 이쪽으로 빼서. 예를 들어서 포스코의 강점 중에 저는 전직자로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전에 뭐 기업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고 포스코에 뭐 갖고 있는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 포스코가 갖고 있는 그 DNA 성장 DNA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철강 업계에서 이제 경쟁력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에 머리 올리고 정장 입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도 정장 입죠? 그렇죠. 네, 정장 입죠. 네, 물론 안내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여유 있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정장이 제일 무난하고요. 근데 이 질문은 뭐 포스코의 특정 기여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돼요. 너무 튀지 않게 또 그러니까 좋은 느낌 줄 수 있도록.
정장은 이게 역시 내가 오늘 면접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아, 오늘 면접 보러 왔구나라는 인상만 주시면 되는데 쟤는 왜 저러고 왔지?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머리를 내리고 있고 유 대표님은 머리 올렸잖아요. 음. 제가 조금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머리는 그냥 올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얼굴색, 내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얼굴색이 좀 더 많이 보이면 좀 더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썰이 음,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이마가 좀 넓다라든가 그렇죠. 뭐 탈모라든가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가급적이 이마도 좀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신한테 잘 어울리면 되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좀 적당하게 잘 보이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업이 갖고 있는 색 자체는 푸른 계열이 기본적이기 음,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넥타이를 매신다고 하면 푸른 음. 계열, 삼성이네. 약간 네이비나 푸른 이런 거. 예. 대표님 뭐 입고 갔어요? 저도 하늘색과 남색이 섞여 있는 그런 걸 입고 음, 왔어요. 예, 기억이 나죠. 좋아요. 음,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센스 있게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또 그래, 질문 있나요? 그래. 치명적인 질문 하나에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합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조직 생활 힘들겠는데, 근데 이때는 분명히 꼬리 질문을 반드시 하죠. 그죠? 음, 예.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답변을 했을 때 꼬리 음, 질문을 하거나 추가 질문해서 맞아. 검증을 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무에 관련된 거를 몰랐다고 떨어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의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게 있는데, 아, 역시 얘는 이런 애였구나. 라고 하면 그건 사실 인성을 바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질문에 걸린다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적인 질문은 정말 답변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직무에 있어서는 음, 조금 더 점수를 더 받기 위한 이제 그런 그렇지. 그래서 직무는 100%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음, 지금 안정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성에 있어서는 뭐 삼성이 좀 인성에 있어서 세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 스펙도 많이 물어보고 무섭게 물어보는데 뭐 왜 음, 이렇게 학점이 낮아요? 뭐 영어 성적 왜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포스코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음, 근데 인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공통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how하고 그다음에 음, why잖아요. 그 음, 두 가지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약간 묵직함이나 진실성이나 이제 그런 충성도가 약간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어, 끝내려니까 질문이 막 올라오네. 인지응변이 조금 부족한 편인데 2, 3초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말하면서 시간 끄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임기응변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폰님이 받게 되실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정답 개수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2, 3초 정도 정리한다는 게 몇 번은 괜찮아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하면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모든 답변마다 다 그렇다면 면접관이 별로 물어보기 싫어할 거예요. 그럼 본인한테 불리할 테니까 뭐 한두 개 정도는 전체 면접 중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임기응변 부족하다 하면 내가 포스코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무엇일까를 쭉 나래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답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외우고 가셔서 양적으로 많이 갖고 가셔서 대답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같은 패턴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 주시면 돼요. 이거 하면 안 회의적이잖아요. 들어. 그리고 아마 지금 이런 질문 하신 게 아무래도 조금은 면접 준비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아직 음, 그래도 이번 주에 무슨 요일 날 면접 보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음, 시간 좀 있잖아요. 최대한 혼잣말도 많이 해보시고 아까 안정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나올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비슷한 질문이 나올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던지고 하나 더 붙여야지 이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시간에 최대한 연습해보세요. 최대한. 그 좋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구, 그래, 면접이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응. 네, 그래도 저는 어떤 뭐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건 스무스하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이고, 인성적으로 응, 질문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음, 그 맥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접에서. 그러면은 질문이 보통은 처음에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성 질문 갔다가 처음으로 나오는 직무 질문. 저는 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풍부하게 준비하신 걸 잘 얘기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한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러게요. 금방 갔는데 재밌네요. 재밌죠? 네, 유 대표님 자주 모실 거니까 우리의 컨디션이 허락하는 한 우리 취스 쇼에 아주 단골 네. 게스트로 제가 항상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세 분,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할 거예요. 내가 축복을 내리겠어. 이렇게 내가 공지도 짧은 시간 내에 냈는데 와주시다니 여러분들은 진짜 합격하실 거고요. 열정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포스코에 들어가셔서 우리 유 대표님처럼 빨리 회사 나오지 말고 열심히 잘. 저는 그 생각이 나네요. 아까 유 대표님이 계속 뭐 묵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너무 샤이해서는 안 되고. 지금 딱 유 대표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엔지니어는 나도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분위기를 풍기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들 롤 모델도 삼으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 초대에 응해주신 유 대표님 엄청나게 바쁜 분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우리 또 실제로 이번 주에 면접을 바로 앞두고 있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눴고요. 저도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드리면 이제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은 좀 빡세게 연습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니까 찜플하게 내가 오늘만 잘하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하고 오세요. 분명히 이제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강점들이 잘 발휘가 될 거니까 분명히 최종 면접으로 갈 겁니다. 최종 면접, 임원 면접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에 잘 보시고 최종 면접 잘 봐서 최종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최종 면접 전에 또 우리 한번 포스코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신 우리 유 대표님 감사드리고 쉬스쇼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좋은 데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 나가주십시오, 이제. 다 나가요. 문 닫게. 잘 자고요. 한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예. 정원 씨 안 보고 있나 봐. 트라우마 났나 봐. 제거 오케이. 예.